자, 지금까지 우리가 인터페이스가 왜 필요한지 또 어디에 쓸만한지를 살펴보았죠. 간단한 랩을 통해서 인터페이스가 사용될 때 특히 다양한 클래스의 공통적인 것을 묶을 때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는 것을,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타입으로 우리가 어떠한 베리어블을 매핑을 하면 다양한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를 상속한 다양한 클래스의 타입 역시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공통분모를 인터페이스가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인터페이스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면, 어디에 쓰는가 하면 다중상속을 지원할 때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스들은 다중상속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하나의 클래스에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다중상속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가 두 개가 있죠. 버드가 있고 호스가 있습니다. 자, 새와 말이 있는 것이죠. 새와 말을 합쳐진 것이 페가수스라는 그러한 것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버드에서는 윙스와 플라이가 지금 인터페이스에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그러한 프로퍼티와 함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점프 같은 거 어떻습니까? 점프는 이미 구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호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맥스 스피드가 있고 런이 있는데 점프 역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스피드나 런은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그러한 프로퍼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점프는 굳이 우리가 구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 주목해 보셔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보시면 점프가 두 개죠. 버디에도 점프가 있고 그리고 내가 호스에도 점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 것도 역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알아봐야 되는 문제들이겠죠. 우선 이와 같은 것들은 오버라이드 키워드와 함께 이런 식으로 재정의를 통해서 오버라이드 되고 있죠. 그래서 버드와 호스를 얘가 페가수스가 모두 상속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구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되었죠. 그래서 버드와 호스가 페가수스가 버드와 호스를 상속받아서 이런 것들을 구현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기 점프가 두 개 있죠. 근데 어떤 것을 상속받아야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중괄호 치고 호스 집어넣고요. 점해서 점프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여기서는 호출한 겁니다. 그래서 점프를 오버라이드, 재정의하면서 지금 버드에 있는, 호스에 있는 점프를 지금 사용했고요. 그리고 또 한번 and 점프에서 페가수스만의 점프를 뭐 한 겁니까? 그렇죠. 오버라이드 한 것이죠. 자, 지금 점프도 오버라이드 되고 나머지 것도 모두 오버라이드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여러분께서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페가수스는 버드와 호스를 모두 상속받았고, 버드에 있는 모든 속성 그리고 호스에 있는 모든 속성을 재구현했고요. 그리고 이미 구현되어 있는 점프 역시 재구현했는데 이 부분은 꼭 주의해서 봐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터페이스 위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앞서 우리가 그 지연을 얘기할 때의 위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레이지, 바이 레이지 뭐 그러면서 우리가 레이지가 그 위임을 하는 그러한 클래스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페이스 위임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인터페이스 위임은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어떤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라든가 프로퍼티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임을 설명할 때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어떤 클래스는 더 이상 확장이 불가능하다, 상속할 수 없다. 하지만 위임을 통해서 그 클래스에 있는 다양한 속성들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죠? 그렇죠.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게 만들어 놓고 이 클래스에 있는 것들을 갖다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클래스 S가 있습니다.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x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것은 final입니다. 뭘 못하죠? 이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상속을 못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인터페이스 A를 확장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A가 인터페이스를 확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확장할 수 있다면 이 인터페이스를 위임하는 A가 이러한 A를 위임하는 소문자 A가 있으면 이 A는 이 클래스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 쓸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이것이 final을 할지라도 이 A는 X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임의 정확한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임은 확장할 수 없는, 상속할 수 없는 클래스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메소드나 프로퍼티를 사용하고 싶을 때 그 클래스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확장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떠한 클래스가 이 인터페이스를 위임하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보시면요. 여기 인터페이스 A가 있고요. 이것은 펑션 A를 구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인터페이스 B 역시 펑션 B를 구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C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그래요. 여기서는 인터페이스 A나 B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파라미터를 받고 있죠. 이 말은 뭔가요? 그렇죠. 여기 인터페이스 A를 구현한 어떤 클래스, 혹은 인터페이스 B를 구현한 클래스의 객체를 파라미터로 해서 C를 뭐합니까? 객체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객체화시킨 C 내에서는 A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A.function A, 그러니까 이 펑션에 있는, 사실은 이 펑션을 구현한 어떤 클래스에 있는 펑션이죠. 그 내에 있는 것을 A.function 혹은 B.function B 이런 식으로 해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A를 구현한 어떤 A'이라는 구현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B를 확장한 B'이라는 구현 클래스가 있어요. 좀 이상하네요. 이걸 다시 한번 쓸게요. B'이라는 구현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A'은 소문자 A'에서 객체화가 되는 것이고, B'은 B'에 의해서 소문자 B'에 의해서 객체화됐다고 가정을 하면, 클래스를 우리가 C를 만들 때에는 A 클래스, B 클래스 있는 걸 만들겠죠? 그 다음 소문자 C를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위임을 받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로 클래스 펑션 A, 펑션 B를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굳이 이렇게 A.얼마, B.얼마를 쓰지 않아도 여기 A'에서 A를 구현한, 펑션 A를 구현한, 그리고 B'에서 펑션 B를 구현한 걸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정리를 잘 해두시고 책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위임은 기본적으로 어떤 확장 불가능한 것을 인터페이스를 확장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인터페이스를 위임한 어떤 것이 확장 불가능한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라든가 프로퍼티를 갖다 쓸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터페이스가 두 개 나와요. 사실은 하나는 지금 러너블인데 러너블이 여기에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 네이머블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 네임이 네이머블을 뭐하고 있죠? 구현하고 있죠. 그리고 러너블을 워크가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person이라는 것을
자, 네이머블이나 아니면 러너블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쓰고 싶어요. 객체화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네이머블이나 러너블을 구현한 클래스를 파라미터로 받겠죠. 여기서는 스텝 네임이 네이머블을 구현했고, 그리고 워크가 러너블을 구현했죠. 그러면 스텝과 워크를 파라미터로 객체로 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스텝 네임과 워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퍼슨이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지금 네임이나 워크가 네이머블이나 러너블을 뭐하고 있습니까? 위임 받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 네이머블을 구현한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네임이 사용할 수 있고요. 러너블을 구현한 클래스가 클래스 내에 있는 메소드나 프로퍼티를 워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죠? 여기 person.name을 하면 사실 이 네임은 이 네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네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person.learn에서 learn은 이걸 가리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따로 프리픽스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아마 쉽게 이해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임은 뭐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위임은요. 어떠한 확장 불가능한, 상속 불가능한 클래스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로 그것을 확장해 놓은 다음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위임받아서 어떠한 클래스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위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정리된 이해를 갖게 되시는 것일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번 그 랩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위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은 간단한 데이터 클래스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면 스텝 네임이라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클래스가 존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네임이 션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냥 클래스를 만드는 객체화시키면 네임은 션으로 뭐 되어 있죠? 초기화 되어 있고 물론 이것이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네임을 여러분께서 자유자재로 업데이트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객체화시킨다고 하면 자, 바나 스텝 네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퍼슨 같은 경우에는 네임이 타입이 뭐죠? 네, 스텝 네임이죠. 그러니까 퍼슨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걸 객체 만들 때는 자, 이렇게 퍼슨 스텝 네임 괄호 닫고 해서 이런 스텝 네임이라는 비스무리한 클래스를 하나 던져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것이 들어가도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가 person이라는 객체로 만들면서 스텝 네임을 자, 이렇게 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person에 던져준 것이죠. 그러면 자, 이 person의 네임은 스텝 네임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객체가 이 네임, 션이라는 네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 이 네임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 이 person, 이 객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 네임은 여기 있는 파라미터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파라미터가 스텝 네임이라는 오브젝트를 객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써줘야만 이 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임을 사용해서 좀 간단하게 만들면 일단은 우리가 항상 위임은 인터페이스 중심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스텝 네임을 자, 스텝 네임이 확장하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그리고 이 스텝 네임을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네이머블을 확장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이 네임은요. 재정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텝 네임에서 오버라이드를 써주어서 자, 이 네임을 확장했습니다.
그런 거죠. 재정의 한 것이죠. 재정의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스템 네임은 네이머블에 의해서 이제 확정된 그러한 클래스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person의 타입도 사실은 이렇게 네이머블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위임을 사용해 좀 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nameable 쓰고 by name. 자, 이 name을 통해서 이 nameable를 확장한 클래스에 있는 무엇을 갖다 쓰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 스텝네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초기화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베리어블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워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person의 스텝네임을 자, 객체로 만들어서 person으로 하고요. 자,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 네임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네임을 바로 갖다 쓸 수 있어요. 왜요? 이 네임이 뭐였기 때문에 자, 위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네임 하나를 지워줘도 되는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사실은 이 네임의 x를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얘와 얘는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네이머블을 확장한 어떠한 객체의 것도 사용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사용한 자, 이 클래스는 자, 이 클래스를 확장한 어떠한 오브젝트는 자, 네이머블을 확장한 어떠한 클래스에 있는 객체도 이런 식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좀 더 효과적인 것을 살펴본다고 하면 자, 스텝 대신 우리 클래스를 매니저 네임으로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똑같이 요만큼을 카피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전이 아니라 팀이겠죠? 팀으로 우리가 매니저 이름을 초기화 시킨 다음에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person에는 네이머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텝 네임도 파라미터로 올 수 있고 자, 매니저 네임도 파라미터로 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스텝 네임의 객체 그리고 매니저 네임의 객체 역시 자, 여기에 파라미터로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이머블이라는 공통 인터페이스를 같이 성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하나 더 만들게요. 뭘로요? 이거를 매니저 네임으로 하나 만들고 여기는 person 1, person 2로 하고요. 이 프린트를 우리가 카피해서 1, 2 해도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갈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러한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확장한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라든가 아니면 그 프로퍼티를 그대로 한 번에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위임을 사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나중에 편리할 때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바이가 나오면 좀 골치 아플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가 나오면 이 앞에 있는 것은 인터페이스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확장한 그 누구의 것도 내가 사용할 수 있다. 어떻게? 자, 이렇게 파라미터를 집어넣고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